아이의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1부부터 지금까지 니체 철학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함께 걸어와 주셨습니다. 허물을 넘어서고 나를 이기는 힘을 찾고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역할에서 벗어나 나로 서고 오늘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들.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텐데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니체의 여러 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것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세 가지 변화 이야기입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이 세 가지 동물의 이미지를 통해 니체는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낙타와 사자 이야기는 먼 옛날의 나에게 해당하는 것 같고 아이의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쯤 서 계신지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요. 정신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마침내 아이가 된다. 자, 이제 그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낙타의 시절. 낙타, 짐을 지는 자. 니체의 이야기는 낙타에서 시작됩니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무거운 짐을 받아 싣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넙니다. 낙타는 의무를 다하는 존재, 인내하는 존재, 주어진 것을 견뎌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니체는 낙타의 시절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낙타처럼 짐을 지어본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낙타의 시절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나가고 퇴근하면 다시 집안일을 하고 아프면서도 아프다는 소리 못하고 힘들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삼키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시간들. 그것이 낙타의 시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무거운 짐을 받아 싣고 그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온 시간들. 낙타의 시절에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건넜습니다. 가족을 먹이고 자녀를 길러내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영웅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지 않았을 뿐이지요. 하지만 낙타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낙타는 짐을 지는 데는 탁월하지만 짐을 스스로 고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올려놓은 짐을 받아 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역할,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주변이 요구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당연한 짐으로 받아들고 살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낙타의 시절을 지나면 반드시 다음 변화가 와야 한다고요. 낙타는 사막으로 달려간다. 가장 고독한 사막으로. 그 사막은 고독과 침묵의 공간입니다. 짐을 지고 달려온 낙타가 처음으로 멈추는 곳.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두 번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변화, 사자의 시절. 사자, 자유를 쟁취하는 자. 사막에서 낙타는 사자로 변합니다. 사자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자유가 아니라 쟁취한 자유를 원합니다. 사자는 말합니다. 나는 해야 한다. 가 아니라 나는 원한다. 이것이 낙타와 사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낙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짐을 집니다. 사자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사자의 시절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의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나이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에 저항하는 것,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평생 착한 사람, 희생하는 부모, 말 잘 듣는 어른이라는 역할,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나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기 시작하는 것.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 참아왔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고 주변에서 왜 갑자기 저래? 라는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낙타에서 사자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니체는 이 사자의 변화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오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예스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낙타는 진정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택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사자가 완성된 단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지만 무언가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사자는 낡은 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강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약합니다. 사자는 아니오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순수한 예스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그것은 아이만이 할 수 있다. 사자의 시절이 얼마나 길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아니오를 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0대, 70대에도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은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게 피는 꽃이 더 짙은 향기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자가 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아이로 가는 길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세 번째 변화, 아이의 마음. 아이 새로운 시작, 거룩한 긍정.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됩니다. 아이.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퇴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낙타에서 사자로 성장했는데 다시 아이가 된다고.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아이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낙타와 사자의 시절을 모두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니체는 아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함이고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고 놀이며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고 최초의 운동이며 거룩한 긍정이다. 이 아름다운 묘사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천진난만함. 아이는 어제의 실수를 오늘까지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낙타와 사자의 시절을 모두 겪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도달하는 가벼움입니다. 망각. 니체가 말하는 망각은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3부에서 이야기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지나온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면서도 그것에 눌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아이에게는 매일이 첫날입니다. 어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하루를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 감각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제 다 알아. 다 해봤어라는 다짐 대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열림의 태도. 놀이. 아이는 목적을 위해 놀지 않습니다. 노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것. 취미가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 없이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그것이 아이의 놀이이고 니체가 가장 높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거룩한 긍정. 아이는 의심하지 않고 긍정합니다. 낙타처럼 억지로 참는 긍정도 아니고 사자처럼 저항 끝에 얻어낸 긍정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삶을 좋아하는 것. 오늘도 살아있다. 좋다. 이 단순하고 깊은 긍정이 아이의 마음입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함이다.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이 거룩한 긍정이다. 니체는 아이를 인간 정신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아이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낙타와 사자의 시절을 모두 통과한 사람뿐입니다. 수십 년의 짐을 지어봤기에 짐 없는 가벼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수십 년의 의무를 살아봤기에 자유로운 놀이가 얼마나 값진지 압니다. 진짜 어린아이는 그것을 당연하게 누리지만 낙타와 사자를 지나온 사람은 그것을 온 마음으로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아이는 어린아이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느낌. 하루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던 그 충만함. 풀밭에 앉아 개미 한 마리를 1시간 동안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집중과 경의.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와 사자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잠시 덮여있던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변화, 낙타, 사자, 아이. 이것은 순서대로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이 변화가 삶 전체에 걸쳐 반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낙타처럼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 있고, 어떤 순간에는 사자처럼 아니오를 말해야 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고요한 오후에는 아이처럼 순수하게 기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삶의 큰 흐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낙타의 시절을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짐들이 하나둘 내려지기 시작하는 시간에 서 계십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고 남의 기대에 맞춰야 하는 압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사자의 시절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의 처음으로 아니오를 말하기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오래된 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나를 찾기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그것은 아이의 마음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6부작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미 아이의 마음에 발끝을 담그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것, 지금보다 조금 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이의 새로운 시작이고 거룩한 긍정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성숙이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진지함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다. 어린 시절,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모든 것이 신기했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그 눈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삶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그 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니체가 바라본 성숙의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낙타, 사자, 아이. 이 세 가지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야 하는 순간에는 낙타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것에 맞서거나 오래된 틀을 깨야 할 때는 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맑은 아침 햇살 앞에, 오랜 친구와의 웃음 앞에, 새로운 하루의 첫 숨결 앞에는 아이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이 세 가지를 언제 꺼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지혜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6부작을 마치며 당신에게 드리는 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6부작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오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1부에서 우리는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선언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선언임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던 기둥들이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에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요. 2부에서는 어제의 나를 딱 한 번씩 넘어서는 작은 승리들이 쌓여 진정한 나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부에서는 지나온 모든 것, 후회도 주름살도 상처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였음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를 배웠습니다. 4부에서는 수십 년간 역할로만 살아온 우리가 이제 나라는 이름을 되찾는 여정, 위버맨쉬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충실히 살아가는 것,
영원회귀의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6부에서 우리는 낙타와 사자를 지나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6개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니체는 평생 고통받으면서도 이 6가지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하려 했습니다. 허무 앞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매일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조금씩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 했고, 남들이 기대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철학자가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살려 했으며, 말년의 고통 속에서도 아이처럼 순수하게 삶을 긍정하고 춤추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의 철학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닿습니다. 지금 이 삶을, 지금 이 날을 온 마음으로 긍정하라. 허무함 속에서도, 힘든 순간에도, 후회가 밀려올 때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나의 삶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니체가 평생에 걸쳐 말하고자 했던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었지만 계속 걸어왔습니다. 혼자인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에 대한 가장 위대한 긍정입니다. 오늘 이후 혹시 마음이 무거운 날이 찾아오면 이 6가지를 떠올려 주세요. 허무하다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임을, 지치고 약해진다면 어제보다 딱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충분함을, 후회가 밀려오면 그 끝에 덕분에를 붙여보는 것을, 나답지 않은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나의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것을, 오늘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될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면 아이처럼 가볍게, 새롭게, 순수하게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해도 된다는 것을. 당신은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아이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니체는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춤을 추고 싶다. 정신이 무너지고 몸이 쇠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춤을 원했습니다. 기쁨을 원했습니다. 삶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당신만의 춤을 추세요. 아이처럼 자유롭게, 기쁘게. 6부작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일도 기억해 주세요. 철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 채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무거운 하루를 조금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댓글에 6부작을 마치고 가장 마음에 남은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당신의 춤이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